지금부터 공개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 타너스님의 예언으로 전해지는 충격적인 기록이 최근 발견되었고, 그 내용은 2026년 봄한국에 닥칠 부동산 대폭락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거 국제통화, 기금 외환 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맞힌 타너스님의 예언 중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시작될 이 대재앙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겠지만 미리 아는 사람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을 공개합니다. 놀라운 예언의 발견,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앞으로 한국 부동산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동양의 반도에서 거대한 벽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봄의 꽃이 피기 전 얼음이 깨지듯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타너스님의 예언으로 전해지는 문장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오랫동안 작은 연구소의 지하 보관고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11월 연구소 정리 작업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자료를 분석한 국제연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1929년 대공황,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1997년 국제통화기금 사태에 대해서는 호랑이의 나라가 용의 발톱에 찢어질 것이라고 표현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구의 탐욕이 동양의 집까지 흔들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026년 한국 부동산 폭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 중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반도의 나라에서 집이라는 신화가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2026년 봄의 대폭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듯 집값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의 부동산 광풍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어떻게 100년 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예언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실현된 예언들을 살펴보면 2026년 한국 부동산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양의 반도 국가가 부동산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후 그 거품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세계적 주목은 이미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계속해서 현실이 된다면 2026년은 한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예언에 묘사된 2026년 봄의 대폭락은 독특한 특징과 놀라운 전개 과정을 지닌 사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제적 대변혁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꿀지 그 예언의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언서에는 2016년 부동산 폭락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을 1000년 만에 한 번 올 집값의 대홍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나 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폭락이라는 것입니다. 폭락의 시작점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대변혁은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하는 날에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폭락의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집값이 구름에서 땅으로 떨어지듯 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폭락의 원인까지 묘사했는데 높은 곳에서 빌린 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집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 타나스님의 예언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최근 2024년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은 새로운 종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계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담보 대출의 비중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타나스님의 예언은 이러한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 일어날 일을 예고했습니다. 위기의 전조 현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금리 급등, 대규모 실업 또는 외부의 경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촉매가 되어 부동산 시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2014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와 건설사부도 사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여러 기록에서 비슷한 예언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쪽 먼 나라에서 땅과 집의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2026년 한국 부동산 폭락과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고전 경제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땅값이 하늘 높이 솟았을 때 반드시 땅 밑으로 떨어지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문화권의 예언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나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 폭락은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6개월 이내에 그 충격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식의 각성을 이끌어내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은 이 폭락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완전히 재편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타나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을 거짓된 부의 신전이 무너지고 진정한 가치가 땅 위에 서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부의 축적 방식이 급격히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새로운 부의 기준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높은 탑들이 무너지고 낮은 곳의 보물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탑은 고가 아파트를, 낮은 곳의 보물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놀랍게도 현재 세계 정세를 보면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될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와 중국 경제 둔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대폭락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부동산 붕괴를 겪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도의 국가가 부동산 신화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부의 모델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는 말은 한국이 부동산 폭락 이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선구자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자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친환경 기술, 새로운 형태의 공유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변력의 시기는 수많은 도전과 고통도 함께 가져옵니다. 무너짐의 고통이 새로운 건설의 기쁨보다
먼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집중한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언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대규모 파산과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와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래된 방식에 매달린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구절은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한국 사회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이 대변혁의 시기에는 자연환경의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대만 지역에 큰 지진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땅이 흔들릴 때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집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가 부동산 시장 붕괴의 심리적 원인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2016년 여름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원지까지 언급했는데 해 뜨는 나라의 남쪽에서 시작하여 섬 전체로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 남부에서 시작하여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대지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재해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근 국가의 재해는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켜 부동산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이 반도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집보다 가족이 더 소중함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반도는 하늘의 보호를 받아 큰 흔들림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땅에서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물리적 가치보다 정신적, 정서적 가치가 중요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의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외부의 혼란이 내부의 평화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이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구의 재균형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이 새로운 약속을 맺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말은 자연환경과 인간 사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안정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환경 변화와 경제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 점입니다. 자연이 균형을 찾을 때 인간의 경제도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는 말은 환경 변화가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타너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한국은 부동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됩니다. 반도의 국가가 무너진 집터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는 말은 한국이 부동산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을 이끄는 선구자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에게 부동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의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부동산 폭락의 시대는 분명 도전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2026년 부동산 폭락은 단순한 경제적 사건을 넘어선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사건을 거짓 신전의 붕괴와 진실한 지배 건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계 여러 문화권에 나타나는 정화와 재생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명에서 기존 질서의 붕괴를 통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예언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피닉스 신화, 힌두교의 칼리우가,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 등이 그 예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2026년 부동산 폭락도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파괴적 종말이 아니라 건설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높은 곳에 집이 무너지지만 그 자리에 더 견고한 터전이 마련된다는 표현은 이 변화가 겉으로는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건설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소유를 넘어 정신적 풍요로움과 연결된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이 폭락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전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변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유보다는 경험, 개인의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의식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와 정신성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될 것입니다. 동양에서 물질과 정신이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경제 방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이 단순한 이익 추구나 물질적 축적을 넘어 사회의 정신적 발전과 인간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었던 조선시대의 경제 철학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2026년 부동산 폭락은 이러한 전통적 지혜가 현대적 맥락에서 부활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동양의 지혜가 새 시대에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의 경제 철학이 현대적 형태로 재등장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예언은 한국의 전통 사상인 유교와 불교의 이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교의 민본 사상과 대동사회 개념, 불교의 무소유와 자비정신은 모두 개인의 내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2026년 부동산 폭락은 이러한 동양 전통 사상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말은 이 사건이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결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예언들은 최근 발견된 추가 문서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상세한 예언의 전체 그림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원본 예언서와 함께 발견된 문서들을 연구팀이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2024년 12월에 찾아낸 미공개 기록으로 여기에는 한국 부동산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2026년 봄, 동양의 반도 국가에서 집이라는 환상이 봄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예언은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폭락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했는데 금융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경직과 함께 새로운 공포가 시장을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서들의 발견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역사 문서 보존 작업 중 우연히 발견된 이 문서들은 처음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구팀이 과거 예언들이 현실화된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 문서들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한 분석 결과 종이의 연대와 잉크 성분이 기록이 작성된 당시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필체 분석을 통해 진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타너스님의 예언이 세계 여러 지역의 다른 예언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서에는 서쪽 이웃나라에서 지배 가치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구절이 있으며 이는 타너스님의 예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또한 인도의 경전에도 동쪽 바다 건너 반도에서 땅의 신화가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명의 예언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폭락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2026년을 기점으로 한 큰 변화를 예측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문서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정확한 시간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6년 3월에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충격이 일어나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가 본격화되며 2027년에는 이것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초가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현재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부실화, 그리고 가계 부채의 급증이 시장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기존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2026년 봄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문서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변화의 파도가 갑자기 밀려올 때 준비된 자들만이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예언이 가리키는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의 핵심은 한국이 단순한 부동산 폭락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거주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방의 반도 국가가 집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부동산 소유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주거 경향과 공유 경제 모델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거, 협동주거, 지능형 주택 등 새로운 주거 방식이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주거가 새로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러한 한국형 주거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동방의 지혜가 서구의 소유욕과 만나 새로운 인류 주거 문명의 기초를 세울 것이라는 말은 한국이 물질적 소유와 정신적 만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부동산 폭락이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새로운 투자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혁신은 이미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너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변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무너짐과 혼란으로 세계의 시선을 끌고 다음에는 새로운 건설과 창조로 세계의 부러움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부동산 폭락이 단계적으로 전개되어 결국에는 세계 주거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발전하는 과정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새로운 집의 철학이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부의 원천이 세계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인류의 새로운 표준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말은 한국의 새로운 주거 모델이 단계적으로 세계 표준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 한국 국민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먼저 낡은 집에서 나와야 새로운 마을이 완성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먼저 기존의 부동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와 함께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반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가장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타노스님의 예언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소유와 공유의 조화. 둘째,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셋째, 물질과 정신의 통합.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사회가 될 때 한국은 진정한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수많은 도전도 따를 것입니다. 새벽이 밝을수록 어둠도 짙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기존 부동산 업계의 저항, 금융기관의 혼란, 사회적 불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변화에 대한 견제와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을 한국인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도의 백성들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말은 한국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새로운 주거, 문명의 출발점 역할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방식에 안주하며 변화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2026년 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타너스님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016년 봄에 시작될 한국 부동산의 대폭락입니다. 이 사건이 3월부터 시작되어 6개월 이내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기존 부동산 가격의 50% 이상이 하락할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폭락은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으로 이끌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폭락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까지 묘사했습니다. 봄꽃이 피는 달에 첫 번째 충격이 올 것이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 급등, 대규모 건설사부도 해외 경제 충격을 지목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지방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들도 예외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역할도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부동산 폭락을 통해 새로운 주거 문명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은 한국이 세계 주거 문화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소유 중심 부동산 개념이 무너지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공유와 지속 가능성 중심의 주거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징후에 주목해야 할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째, 2026년 1월에 기존 부동산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건설사의 파산,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정부 정책의 급변일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2월에 일본과 중국에서 발생할 경제적 충격이 한국에 파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얼음이 녹는 시기와 함께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2026년 3월의 특정 기후 현상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방의 반도에서 젊은이들이 먼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부모 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기존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2026년 상반기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의 화폐와 집값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시점이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경제적 변화가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과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특정한 미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주거 문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과 비전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적 준비와 외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외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동체의 힘이 개인을 지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에 강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시기,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시다. 다가올 날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